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이얼입니다. 1989년 국내 최초의 편의점으로 시작한 세븐일레븐이 올해 10월 1988년 법인 설립 이래 3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영업 실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2년 48억, 2023년 551억 원의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4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GS25와 CU가 누가 더 많이 버나 영업이익 경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의 영업 손실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2010년도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편의점 브랜드 탑3로 끼워졌었는데, 요즘 GS25나 CU 개발 담당한테 세븐일레븐 이야기하면 거기는 그냥 경쟁점으로 생각도 안 한다고 말할 정도죠. 심지어 이마트24도 점포수가 한참 모자라는데도 세븐일레븐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세븐일레븐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세븐일레븐이 요즘 어려움을 겪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후화된 브랜드 이미지. 세븐일레븐의 고객들 평가를 들어보면 내부 모습 및 외관이 2000년대에 갔던 세븐일레븐과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개편이나 내외부 인테리어에 변화가 없다는 건데요. 업계 1, 2위인 GS25나 CU의 경우 지속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BI를 변경하고 내외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개선하는 등 환경 개선에 끊임없이 힘썼습니다. 이마트24의 경우에도 다른 건 몰라도 인테리어 하나는 진짜 좋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내부 환경을 쾌적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유독 세븐일레븐의 경우 주변에 점포를 들어가 보면 도대체 10년 전이랑 뭐가 바뀐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오래된 느낌이 드는 매장이 많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이나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좋으면 방문을 하겠지만, 그러한 상품 종류 및 가격 경쟁력까지 타사에 밀리게 되니 고객 입장에서 집 주변에 GS25, CU, 세븐이 나란히 있으면 세븐일레븐에 굳이 갈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죠. 이마트24는 같은 적자여도 신제품 출시 노력도 많이 하고 할인 쿠폰 증정 및 노브랜드 상품 재도입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하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븐일레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님들의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점주들이 쓰는 전산 및 포스의 경우 정말 역대 최악의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불편하고 느리다는 불만이 많았고, 현재 신형 포스기로 교체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금 GS25나 CU에 비하면 떨어진다는 점주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븐일레븐의 경우 유독 오래 운영하신 사장님들이 많다 보니 사장님들 나이대가 높은 어르신 점주님들이 많아서 요즘처럼 트렌드가 빠르게 바뀔 경우 흐름에 맞게 대응하고 바뀌면서 편의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변화가 정말 빠른 우리나라 소비시장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리한 미니스톱 인수. 세븐일레븐은 2022년에 26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던 미니스톱을 3134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마트24에서도 미니스톱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결국 세븐이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인수를 안 한 게 하늘이 도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업계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려고 인수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수하자마자 세븐일레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매출이 높았던 알짜 점포들은 GS25나 CU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대부분 이탈해버리고, 매출이 낮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들을 많이 인수해버린 건데요. 인수를 하면서 점포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러한 저효율 점포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면서 오히려 점포 수가 더 줄어들게 되어 2022년 합병 후에 14,265개였던 점포의 숫자가 지난해 기준 13,130개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형만 늘리려고 하다 보니 전체 일매출 및 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인수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린 것이죠. 2023년 세븐일레븐의 전체 점포 평균 일매출은 약 137만원으로 GS25가 약 175만원, CU가 약 172만원인 것에 비하면 거의 일매출이 40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세븐일레븐은 현재 점포를 거의 늘리지 않고 있고 내부 체질 개선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수할 당시에도 세븐일레븐의 수익성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인수 과정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 유동성이 점점 떨어져서 투자를 할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처럼 현재 본사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 적자를 안 보려고 서비스, 이벤트 및 마케팅도 거의 안 하고, 가맹점이 이탈하려고 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매출이 높은 좋은 자리의 알짜 점포들이 계속해서 타사로 이탈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미니스탑과의 합병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의 역효과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지는 상품 경쟁력. 거기에 세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핫한 킬러 상품의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GS25나 CU의 경우 흑백 요리사의 밤티라미수, 두바이 초콜릿 등 SNS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미리 선점하여 독점을 출시하는 등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발길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의 경우 이러한 예능, 게임, 애니 등 콜라보 상품 자체가 너무 적고 핫한 상품이 나오더라도 물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출시하고 선착순으로 오픈런 시키고 바로 발주 중단을 때려버리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 타이밍을 놓쳐 경쟁점으로 고객들을 놓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확보가 되어서 다시 발주가 재개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인기가 시들해져 버렸을 때죠. 또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의 FF 상품도 문제인데요. CU의 경우 백종원 도시락, 빵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고 GS25의 경우 해자 도시락 등 대표적인 FF 상품들이 많은데 세븐일레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이 먹을 게 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신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손님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에도 GS25나 CU는 활성화가 잘 되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앱을 이용해서 점포에 재고 조회도 하고 보관 어플로도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데에 비해 세븐일레븐은 손님들이 어플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이유들로 세븐일레븐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세븐일레븐이 타사보다 매장에 대한 간섭이 좀 덜한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장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편의점이 GS25, CU 양강 체제보다는 다자 경쟁 체제로 가야 손님들 입장에서도 좋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